안녕하세요, 송스티비입니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사가 백신 접종 후 이틀 후 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앞선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반해 이번 40대 간호사는 기저질환이 없고 평소 건강했다는 점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목숨을 담보로 백신을 맞아야 하나?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면역 활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백신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면역계만 제대로 작동하면 감염증에 걸리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낫거나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장기인 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은 단순히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면역 체계입니다. 그 규모가 120평 정도라고 하니 실로 엄청나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를 퇴치하는 림프구, 이 림프구의 70%가 모여있고 심지어 암에 걸리면 암을 찾아서 죽이는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모여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토록 많은 면역세포가 장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분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소가 자칫 몸속으로, 즉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장에 빼곡히 있는 것입니다. 장 내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최근 건강의 핫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다양한 기관에 살고 있는데요. 그중 90% 이상이 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장 내 미생물이 줄어들면 단순히 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근위축증,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병과 같은 소화기 질환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장내 유익균은 우리 몸의 첫 번째 장벽인 점막의 기능을 높이고 바이러스가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서 면역기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최근에는 장과 폐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장폐축이 발견되었는데요. 장에 서식하는 유익균들이 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얘네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폐에 있는 대식세포에게 지원군을 막 보내서 바이러스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장 관리만 잘해도 폐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지면, 즉 면역이 너무 좋은 거죠. 젊은 층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의 장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장은 음식물 배출구가 아니라 면역장기 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의 면역력은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지는데 20대 무렵에 절정이었다가 40대는 절정의 절반까지 떨어지고 50대가 되면 절정기의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면역세포의 25%를 차지하는 림프구, 림프구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게 흉선이거든요. 이 흉선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40대가 되면 몸이 아프다, 몸이 다르다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 흉선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흉선은 40대가 지나면 지방세포로 바뀌는데요. 암이 40대부터 늘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면역을 담당하는 흉선을 대체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입니다. 우리 중년 이후에는 면역계의 중심이 흉선에서 장관 림프 조직, 즉 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을 관리하는 것이 면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을 관리한다는 것, 즉 우리 면역세포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장의 환경을 좋게 한다는 것이죠. 장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의 핵심인 유익균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중간균이 있습니다. 중간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의 힘을 보태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의 힘을 보태요. 우리 몸에 유해균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 비율이 유익균 80%, 유익균 20%가 가장 건강한 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미국 속담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유익균에 좋은 먹이를 많이 주면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에 좋은 먹이를 많이 주면 유해균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 즉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없다면 좋은 유산균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 구분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장내 세균을 다 죽이는데요.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종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이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의 변종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일본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에 의해서 종식될지 몰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제2의 코로나를 다시 겪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면역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임이 명확해지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